자, 21번 문제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생명보험 상품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을 보장한다. 이게 생명보험 상품이죠. 맞는 내용이네요. 2번 생명보험 상품의 보험금은 계약 체결 시 확정되어 있다. 이게 바로 정액보험이죠. 생명보험 상품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3번 보험계약은 일반 계약보다 더 강한 선의계약성이 요구가 된다. 이게 뭐 사행성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이게 미리 이제 고지의무 바로 이런 게 선의계약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 2, 3번 다 맞는 내용이네요. 4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보험기간은 손해보험계약에 비해서 단기가 아니라 장기죠. 장기. 손해보험계약이 단기, 생명보험계약은 장기. 두 가지를 구별해 주십시오. 쉬운 문제 나왔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합계약성. 자, 이 특성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죠? 유상, 쌍무, 부합계약성, 낙성계약성, 선의계약성, 사행계약성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합계약성입니다. 부합계약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및 감독이 필요하다. 약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약관은 누가 만듭니까? 보험회사가 미리 만들어서 계약자는 전체를 동의 또는 거절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위한 규제 및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2번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닌다. 얘는 부합계약성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틀린 것을 찾은 게 아니라 얘는 다른 것을 찾는 내용이 되겠네요. 납입과 지급이라고 하는 대가성, 상무, 유상계약에 해당이 되겠네요. 지급 의무니까 쌍무, 서로 의무를 진다. 2번이 부합계약성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의 조건은 약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약관을 누가 만든다 그랬죠? 보험회사가 다 만든다 그랬죠. 4번 보험계약자는 이렇게 만든 약관을 전체로서 동의 또는 거절의 선택밖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일부만 나는 선택하겠어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옳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의 중심적인 보장 내용인 주계약을 이렇게 맞네요. 중심적인 보장 내용이 주계약이죠. 주계약을 특별보장약관이라고 한다.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자, 이게 바로 특약은 특별약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별보장약관과 주계약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특약만으로는 보험계약의 성립이 불가능하다. 이게 맞네요. 그죠? 주계약만으로는 성립이 가능하다. 그죠? 특약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거 다 맞는 내용입니다.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실손 특약은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성 특약이 아니죠. 얘는 보장을 확대 내지는 추가하기 위한 특약인데 얘는 좀 지문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실손 특약은 이제 실손 의료보험은 특약으로는 판매를 못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굳이 분류를 하자면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주계약에 일정 수 이상의 특약을 부과해야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거 다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일정 수 이상의 특약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신고사항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계약자 적립금의 운영 계정이 다른 보험 상품. 자, 운영 계정은 뭐 딱 두 가지밖에 없죠. 뭡니까? 하나는 일반 계정, 하나는 특별 계정. 연금저축보험, 변액보험, 자산연계보험은 다 특별 계정에서 운영이 되는 상품이네요. 정기보험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이 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운영 계정이 다른 보험 상품 하나는 4번 정기보험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종신보험
예, 종신 동안 보장을 해주는 거죠. 대표적인 사망보험이자 보장성 보험입니다. 1번 대표적인 여기서부터 틀렸네. 저축성 보험 아니죠. 저축성 보험, 질병보험 아닙니다. 얘는 보장성 보험, 사망보험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1번이네요. 2번 피보험자 사망 시 유가족이 처하게 될 경제적 공궁을 해결해주는 생활보장상품입니다. 얘가 종신보험이죠. 다양한 특약을 부과할 수 있죠. 그래서 종합보장형 설계가 가능한 것이 종신보험입니다. 4번 소득 수준 및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다양한 보장의 조합이 가능한 맞춤형 보장상품이죠. 다 2번, 3번, 4번은 종신보험에 대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6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연금 개시 전 제1보험기간 내에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하죠.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으니까. 그런데 변액연금보험은 저축성이죠. 그죠? 저축성이지만 제1보험기간, 즉 위험보장기간에 사망을 하게 되면 기본보험금과 특별계정에서 적립된 계약자 적립금을 더해서 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고 계약은 소멸이 됩니다. 올해 이 문제가 자주 눈에 띄네요. 2번 해약 환급금의 공시율을 적용한 금액, 기납입 보험료의 공시율을 적용한 금액, 유족에게 연금 지급, 이거 다 틀린 내용입니다. 자, 이 정답은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공통 문제 아니면 변액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한 문제, 이런 문제에도 이 내용은 굉장히 자주 올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2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보기의 내용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알맞게 연결된 것은, 자, 장애인을 땡땡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몇 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비과세, 자, 장애인 전용 보험에서 증여세 비과세 받을 수 있죠. 얼마입니까? 4천만 원 받을 수 있죠. 단 조건이 뭐죠? 장애인을 뭘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입니까?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합니까? 수익자로 합니까? 얘를 물어보는 문제죠. 정답은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장애인이 돈을 받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자, 이 문제도 딱 이런 형태는 아니더라도 지문으로도 굉장히 자주 올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할 경우 얼마?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어떤 법에 따라서? 상속증여에 따라, 법에 따라서, 소득세법 아닙니다. 상속증여법이죠. 28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가, 나에 들어갈 숫자가 알맞게 나열된 것은, 자, 세제적격 연금저축.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세무문제에서 세액공제 한도를 얘기했는데 얘는 한도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위한 보험료 납입 한도, 얘를 물어보는 거죠. 최소 보험료 납입기간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문제 굉장히 잘 출제됩니다. 5년이죠. 5년입니다. 세액공제를 위한 보험료 납입 한도는 연간 얼마? 1,800만 원. 얘는 무조건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투자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변액이죠. 그죠? 변액은 투자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 계약자가 나입한 보험료를 주식,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배분해주는 상품이다. 얘가 변액보험에 대한 정의네요. 3번, 그래서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익성을 더 중시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안정성도 중시해서 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4번, 그래서 투자 운용에 따른 위험은 누가 집니까? 보험회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보험 계약자가 진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상품에서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에서 변액보험과 퇴직연금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공통점으로 맞는 것 찾는 거네요. 1번,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할 수가 있다. 변액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은 많은 금융기관이 팔죠. 예, 은행도 팔 수 있고 증권회사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일단 틀렸고요. 2번, 자산관리 계약 형태는 신탁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건 퇴직연금 이야기 하는 거네요. 연금액을 최저 보증한다. 변액연금보험은 최저 보증을 선택하게 되면 최저 보증하지만 퇴직연금은 최저 보증과는 관련이 없죠. 4번, 판매를 위해서는 전문 자격증을 보유해야 된다. 얘가 공통점이네요. 변액보험 판매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그죠? 퇴직연금도 퇴직연금 판매 자격증을 보유해야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보겠습니다. 예, 이제 재산보험이네요. 다음 중 상법의 임보험. 자, 법률조항 여러분 교재 임보험에 대한 내용 기억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거. 올해 저는 이 문제 세 번째 보네요. 예전에는 잘 나오지 않았던 문제인데, 네, 임보험에 대한 설명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서 분할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얘는 꼭 뭐 임보험에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보험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목돈으로 받는 것을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분할해서 받는 것을 상품에 따라서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공시율로 할인을 해서, 그러니까 미리 땡겨 받을 때는 할인해서 받는 거고요. 나눠서 일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을 나눠서 받을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까지 더해져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입니다. 2번, 3번, 4번이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임보험에 대한 법률 조항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 한번 살펴보죠. 2번,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하지만 상해보험은 제한적으로 제3자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죠. 제3자 대위권 인정하고 있습니다. 3번,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우리가 무효이다. 요거 우리 앞에서 확인했죠. 4번, 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금에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건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다 뭐 법률 조항까지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이 문제가 올해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보험 목적물의 자, 피보험이익이 얼마냐 이거네요. 그죠? 자, 구입시 가격이 2천만 원이고요. 현재 가치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났다는 거죠. 현재 가치는 500만 원인데 10년 후에 미래 가치는 100만 원으로 떨어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는 떨어지니까. 자, 이 보험 목적물의 피보험이익은 과연 얼마인가? 자, 피보험이익은 바로 현재 가치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험에 가입하는 시점에서 보험의 보장의 최대 한도액이 얼마냐? 현재 가치만큼이죠. 그 이상도 안 되죠. 예, 그래서 피보험 이익은 500만 원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3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의 내용이 뭘까요? 질병을 진단받거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입원, 수술, 통원 등을 보장하는 상품. 이건 어떤 상품에 대한 설명입니까? 예,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럼 질병보험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암보험 질병보험이죠. 실손의료보험도 질병보험이죠. 치아보험도 질병보험이네요. 자, 교통재해보험은 얘는 질병이 아니라 상해보험이죠. 상해보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상해보험입니다.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 찾는 거네요. 1번, 결과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으면 안 되죠.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라야 우리가 상해의 사고의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할 수 있으면 급격성을 충족하지 못하죠.
상해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질병. 질병은 원래 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데 원인이 상해 때문에 발생했다. 얘는 보상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상해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원인이 질병이다. 얘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얘는 보상 안 합니다. 신체 허약. 신체 허약은 바로 신체의 원인이 내재가 되어 있는 거죠. 외래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체 허약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얘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 것은 2번. 상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5번. 다음 중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상해보험은 직업 직무에 따라서 위험을 구별하죠. 그래서 직업 직무별로 위험도를 구별해서 보험료율을 산출을 합니다. 맞는 내용이네요. 2번.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를 게을리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보험계약을 무효가 아니라 해지를 할 수 있죠.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무효가 아닙니다. 일단 틀린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4번 어떤 내용입니까? 피보험자는 직업 직무 변경 시 보험회사에 즉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된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자, 변경된 직업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는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 지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전액 지급이 된다. 얘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죠. 다음 중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질병보험. 자, 1번. 주계약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보장하지 않는다. 이건 맞는 내용이죠. 상해보험도 마찬가지로 주계약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2번.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가 적용된다.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가 적용이 되는 것은 질병보험이 아니라 얘는 상해보험이죠. 상해보험. 일단 틀린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암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은 질병보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 질병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도 높아집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보겠습니다. 암 직접 치료 입원 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일단 암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했다. 그때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이 말이겠네요. 1번. 피보험자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시 지급된다. 제목이 다 나왔죠. 그죠? 2번. 동일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1회 입원으로 보아서 각 입원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맞는 내용이죠. 3번.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증.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은 직접 치료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3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럼 정답은 일단 4번이겠네요.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그 계속 입원 중인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최고 한도일 기준으로 계속 보장을 하죠. 그래서 보장도 종료된다. 이 지문도 최근에 굉장히 자주 오답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암 입원 보험금은 계속 보상이 됩니다. 38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 시 반드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상품은 어떤 상품입니까? 재산보험 상품 중에 비례보상을 하는 상품이 해당이 되겠죠. 자, 장기간병보험은 정액, 그죠? 실손의료보험, 얘가 비례보상이죠.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시 반드시 사전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암보험, 교통재보험 해당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민영 장기 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공적 장기 간병보험이 먼저 판매되었다. 자, 요 지문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데 공적 장기 간병보험보다는 민영 장기 간병보험이 먼저 판매가 되었죠. 2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장기 간병보험은 정액 보상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2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위험률
변동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야지 맞죠? 왜 위험률 변동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간병보험은 위험률 산출을 위한 경험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기간 중에 위험률을 변동할 수 있도록 그 위험률 변동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질병보험과 상해보험의 공통점이 아닌 것을 찾는 거네요. 자, 질병보험과 상해보험 모두 재산보험 상품이죠. 그러면 재산보험 상품으로서의 공통점 특징, 얘는 공통점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1번, 원칙적으로 피보험이익이 없다. 재산보험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이익이 없죠. 피보험이익이 있는 것은 손해보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일단 공통점에 해당이 되고요. 2번, 주계약에서 사망보장을 보장할 수 있다. 주계약에서 사망보장, 질병사망보장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해야 공통점이 되겠는데 있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2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3번, 재산보험이니까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모두 판매 가능하고요. 주로 종합형 상품 많다. 그래서 질병보험도 상해보험의 성격이 가미되어 있고요. 상해보험도 질병보험의 성격이 가미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특약으로도 많이 구성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종합형 상품이 많다. 얘는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가나. 자, 어떤 내용일까요? 생명보험 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땡땡 또는 사망, 생존 또는 사망이겠죠. 그죠? 그럼 일단 정답은 3번이 제일 가깝네요. 사망에 관하여 땡땡 및 그 밖의 급여. 자, 약정한 금전. 사전에 약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 이게 생명보험 상품의 정의, 보험업법에 나와 있는 생명보험 상품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 굉장히 이 보기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위험보장도 괄호로 넣을 수가 있고요. 생존 또는 사망, 그 다음에 그 밖의 급여는 잘 나오지 않지만 약정한 금전, 얘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보기 내용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생명보험의 특성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와 보험료 납입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죠. 보험료 납입은 관련이 없습니다. 보험계약의 성립과는 관련이 없죠. 2번, 보험계약자는 정형화된 약관의 동의 또는 거절밖에 할 수가 없다.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이 약관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보험회사가 미리 만들어 놓죠. 계약자 개개인별로 맞는 약관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보험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다툼이 있을 때는 보험자의, 즉 보험회사 이익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죠. 보험계약, 특히 약관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만드는데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죠. 그래서 다툼이 있었을 때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4번, 이미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 사행계약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생명보험계약의 특성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행계약성을 인정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쉬운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 상품 개발 원칙. 생명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어떤 원칙들이 있는지, 자,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 방법서 작성해야 되죠. 기초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2번, 기초서류인 보험약관을 작성해야 하나 사업 방법서는 생략할 수가 있다. 사업 방법서 생략 못하죠. 기초서류가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이 세 가지죠. 그래서 생략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2번이고요. 3번, 보험업법령상 신고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당연히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소의 법칙, 수지상 등의 원칙을 기초로 생명보험 상품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저축성 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죠? 자, 종신보험 보장성이죠. 질병 사망보험 보장성이죠. 변액연금, 예, 연금이 바로 저축성이죠. 정기보험도 사망을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보겠습니다.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 보장성 보험이고요. 종신보험은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이죠. 자, 생존 시 지급된다는 것은 사망 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죠. 사망 시 지급되면 사망보험금이니까 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당연히 초과하겠죠. 그죠? 하지만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 즉 중도 해지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초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야지 그게 보장성 보험이죠. 저해지 환급형으로 개발 가능하고요. 원칙적으로 사망보험이기 때문에 15세 미만은 가입 불가능하죠. 특약 부과를 통해서 종합보장형 설계 가능하다. 다 예, 사망보험이자 예,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에 대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보죠. 변액보험의 특징. 변액보험의 특징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모두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죠. 위험보험료 사업비를 빼고 나머지가 특별계정에 투입이 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2번, 3번, 4번 어떤 내용인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자 적립금은 1단위로 시가평가하지요. 매일매일 평가합니다.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과 변동보험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계약자는 펀드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변액보험의 특징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장애인 전용 보험의 증여세 비과세, 증여세 비과세 해주죠. 전제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장애인이 계약자냐 피보험자냐 수익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건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괄호 넣기로도 많이 나오고요.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자, 장애인이 보험 수익자라야 되죠. 받는 사람이 그래야지 증여세 비과세가 의미가 있겠죠.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수익자잖아요. 받는 사람이 장애인인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번 보겠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는 게 아니고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을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이게 정답이 다 1번이네요. 자, 2번, 3번, 4번 어떤 내용입니까? 퇴직금에는 일시금 또는 연금, 일시금도 가능하고 연금도 수령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 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고요. 퇴직연금은 예,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2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투자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항목, 이 변액보험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죠? 변액보험에서 투자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항목은 뭡니까? 일단 보험금이죠. 그죠? 보험금. 보험금이 투자 실적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또 혹시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니까 해지를 하게 되면 투자 실적에 따라서 적립된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을 하는 거니까 투자 실적에 따라서 해약 환급금과 보험금, 즉 가라가 변동이 되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요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연금보험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상품이죠. 왜? 연금보험은 보장성이 아니라 저축성이잖아요. 그죠? 예, 저축성은 초과하고요. 보장성은 초과할 수가 없죠. 이걸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퇴직연금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조금 전 우리 문제 지문에서도 있었죠. 그죠?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자산연계형 보험은 변액보험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자산연계형 보험은 일반 보험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죠? 투자형, 실적배당형 상품, 변액보험보다는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낮죠. 항상 이 내용을 가지고도 굉장히
함정 지문을 많이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틀린 내용은 3번이 되겠고요. 갱신형 보험 상품은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연령과 위험률을 변경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정을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갱신 시는 갱신 결정 누가 하느냐? 예, 계약자가 결정을 한다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이제 재산보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업법상 보험업과 보험 종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네요. 자, 보증보험은 손해보험입니다. 손해보험. 연금보험이 생명보험업이죠. 해상보험 손해보험이죠. 재보험도 손해보험이죠. 그죠? 그래서 손해보험, 생명보험, 재산보험 이 보험 종목들을 이렇게 바꿔서 내는 문제 아주 저난이도 문제로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3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산보험의 특징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재산보험은 주계약으로 일반 사망 담보할 수가 없죠. 얘는 맞네요. 2번 재산보험은 간병 상태를 보장을 하잖아요. 그게 간병보험이잖아요. 그죠? 정답은 일단 2번이네요. 재산보험은 보장성 보험이죠. 치아보험은 질병보험이죠. 질병보험. 상해, 질병, 간병. 그래서 치아보험은 재산보험에 해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산보험의 특징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정액보상급부가 있는 계약. 재산보험은 정액보상급부로도 할 수 있고 실손으로도 할 수 있죠. 그죠? 정액보상급부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시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 내역에 따라 비례보상한다. 비례보상하는 것은 정액보상급부가 아니죠. 정액보상급부는 이미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사전에 보험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례보상하는 경우는 실손보상하는 경우에는 초과이익 금지를 위해서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질병보험 정액보상 가능하죠. 상해보험도 정액보상, 실손보상 둘 다 가능합니다. 보상 방식은 정액보상, 실손보상 모두 가능하다. 2번, 3번, 4번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틀린 지문은 1번입니다. 다음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두 가지 모양이네요. 상해보험의 보험 가입 기간은 일반적으로 몇 년 이상입니까? 1년 이상. 질병보험은 10년 이상. 회사별 차이가 있지만 가입 대상 및 연령은 일부 위험직을 제외하고 자 65세에서부터 75세까지도 고연령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요거 요즘에 물어보는 문제가 올해 자주 보이네요. 65세에서 75세까지 고연령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병보험은 고연령자 위험군이 높은 인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지만 상해보험은 일부 위험직을 제외하고는 고연령자, 즉 65세에서 75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의 직업직무 변경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이 문제도 뭐 매번 나오는 문제죠.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 시 위험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험률이 낮아지면 보험료도 낮아지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다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직업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발생한 보험사고가 변경된 직업직무와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제한을 받지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변경된 직업직무와 관련이 없는 보험사고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 지급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직업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36번 보겠습니다.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질병보험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위험률도 높아진다고 봐지죠. 그래서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맞습니다.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5세 이상인 상품이 대부분이다. 뭐 얘도 맞고요. 3번 상법에서는 질병보험의 보험기간 및 가입 가능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15세 이상인 상품이 대부분이다라고 한 거는 뭐 이거는 보험회사 자체적인 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가입 가능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다가 맞는 내용이죠. 3번은 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질병보험은 외래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래성은 어떤 상품에서 인정합니까? 상해보험이죠. 질병보험은 신체의 원인이 질병의 발생 원인이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37번 보겠습니다. 안보험 내용이네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하나가 아닌 모양이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보험은 질병보험의 특성상 나 형상품을 자 내용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지문을 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도 증가하죠. 이게 바로 질병보험의 특성이죠. 우리가 바로 앞선 문제에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도 증가. 얘가 맞는 내용이고요. 감소는 틀렸고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도 증가. 예, 일단 가에 대한 정답은 1번, 2번, 4번이 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어떤 형 상품을 선택한 경우에는 보험료 변동이 클 수가 있다. 자, 나이가 증가하기에 따라서 보험료도 증가하기 때문에 갱신형, 즉 보험료가 변동하는 갱신형 상품을 선택한 경우에는 보험료 변동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갱신형입니다.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중복가입 시 상품별로 보상 책임액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한다. 실손의료보험은 정액보상 아니죠. 얘는 실손보상만 하기 때문에 비례 보상합니다. 얘는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2번 연령에 관계없이 보험료는 동일하다. 자, 실손의료보험도 얘도 질병보험의 종류의 하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 보험료도 증가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니까 일단 틀린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3번 국민건강보험 외의 민영의료보험이죠. 예,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4번 보험계약 시 중복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 비례보상하니까 많이 여러 개를 가입을 했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중복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간병보험 상품은 대부분 70세 만기다. 70세 만기 아니죠. 예, 그때부터 실은 70세 이후부터가 간병이 필요한 시기죠. 대부분 종신이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가입 가능 연령은 일반적으로 30세 이후 맞죠.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간병연금 수령이 종료가 되게 되면 당연히 계약은 소멸하겠죠. 간병보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위험률에 대한 변동제도를 데이터가 우리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변동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인가를 받아서?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아서. 여기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을 비교하는 문제가 요즘에 자꾸 나오네요. 맞는 것은 질병보험은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를 적용한다.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는 직종, 직업, 직무에 따라서 상해보험 이야기죠. 그죠? 질병보험 아닙니다. 2번 상해보험은 상해사고의 원인이 신체에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죠. 외래성을 인정하죠. 얘는 질병보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3번 상해보험은 상해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보장합니다. 자, 질병을 상해보험에서 보장하는 경우는 상해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질병을 보장한다는 거죠.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은 상해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은 보장한다. 얘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질병보험은 보험업법상 재산보험이죠. 재산보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다음 표의 보험업법상 생명보험 상품의 정의. 이건 뭐 매번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패턴이 조금 다르네요. 문제 패턴이. 가에서 라에 들어갈 내용 중 순서대로 하나씩 대입해보라는 뜻이네요.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가는 맞네요.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이죠. 사망에 관하여 자, 뭘 지급합니까? 손해액을 지급하는 것은 손해보험 상품이죠. 얘는 생명보험 상품의 정의니까 손해액이 아니라 약정한 금전을 지급을 한다. 그죠? 예, 그걸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험업법에서 정의하고 있죠.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의 기능적 특성. 올해 기능적 특성 여기에 대한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틀린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중도 해지 시 계약자가 필요한 본래의 가입 목적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2번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정보가 계속 제공이 되는 상품이죠. 근데 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으니까 정답은 일단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3번 공산품처럼 구매에 따른 효과를 바로 느끼기가 어렵죠. 이게 대표적인 기능적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무형의 상품이다. 얘도 아주 대표적인 기능적 특성에 해당이 됩니다. 4번 어떤 내용입니까? 전문성을 갖춘 모집인이 보험상품 설명서 등의 안내자료를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판매가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무형의 상품이고요. 당장의 직접적인 구매에 따른 효과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문성을 갖춘 모집인의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모집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다음 보기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이 문제도 제가 올해 아주 여러 번 보는 것 같습니다. 특약은 그 부과 방법에 따라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특약을 무슨 특약이라고 합니까? 바로 고정부가 특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험계약 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임의로 가입을 할 수 있는 것. 얘는 우리가 선택 특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의니까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고정부가 특약을 의무부가 특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실손의료보험은 단독형으로만 판매가 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판매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2번 갱신형 보험은 일부 질병보험과 간병보험 등에 적용이 되고 있다. 얘가 맞는 내용이죠. 자, 갱신형 보험은 어느 보험에 적용이 되냐? 일부 질병보험과 간병보험 등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3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비갱신형 보험은 비갱신형은 보험료 갱신 안 한다는 뜻이죠. 위험률 변동이 너무 커서 갱신 시 보험료를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보험계약 운영을 위해 도입된 것은 비갱신형이 아니라 갱신형 보험이 무엇을 갱신한다는 겁니까? 보험료를 갱신한다는 거죠. 왜? 위험률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3번은 비갱신형이 아니라 갱신형이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4번 갱신형 보험은 갱신 시 보험회사가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가 결정하는 거죠. 계약자가 갱신해서 계속해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계약자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번 이제 상품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유니버셜 보험은 실효 상태에 이를 수가 있죠. 종신 자유납이긴 합니다만은 장기간에 걸쳐서
유니버셜 보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약 환급금에서 위험 보험료를 계속 공제를 하다가 해약 환급도 다 없어지게 되면 납입 최고를 거쳐서 실효 날 수가 있습니다. 2번, 최근에는 독자적인 상품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험 상품에 기여하고 있다. 자, 최근에는 이 독자적인 상품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뭐 부가적인 기능으로서 보험 상품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3번, 보험료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얘가 유니버셜 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추가 납입하고 또 하나 뭐 있었습니까? 중도 인출이죠. 4번, 특별 계정에서 운영하는 상품 있죠. 이게 변액 유니버셜이잖아요. 그죠? 특별 계정에서 운영하는 상품도 있고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는 상품도 있고 둘 다 있습니다. 출시되지 않고 있다 그랬으니까 4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변액보험 공시제도. 최근에는 이 추세가 변액보험에 대한 문제가 항상 2문제 이상은 나오네요. 변액보험 내용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 권유할 때 변액보험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걸 알려줘야 되겠죠. 권유할 때 알려줘야 되겠죠. 체결할 때 막상 사인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운영됩니다. 너무 늦었죠. 체결 권유 단계에서 변액보험 운영설명서가 제공이 된다. 얘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자신이 납입한 납입보험료, 펀드 운용 현황, 다 계약관리 현황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개인의 보험료, 펀드 운용 현황은 못합니다.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죠.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3번, 특별계정 운영 보수는 저축성 보험뿐만 아니라 보장성 보험도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 해 조회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네요. 4번은요. 변액보험 운영설명서는 생명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든지 조회를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틀린 지문은 3번입니다. 2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장애인 단체보험 출시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2번, 보험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계약 청약 거절할 수 없죠. 거절하게 되면 법률 위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페널티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받는 거죠. 그래서 청약 거절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생명보험협회는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는 협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2, 3번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자동 4번이겠네요. 가입 시 비장애인과 똑같은 심사 절차를 거쳐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별도의 심사 절차 틀린 지문이죠. 이것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28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의 가, 나에 들어갈 숫자의 합계로 맞는 것은 자, 세제적기연금저축이네요. 최소 보험료 납입기간 몇 년입니까? 5년이죠. 보험료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죠. 둘을 더하면 1,805,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변액종신보험은 연금전환 특약을 이용하여 특정 시점의 지급금을 연금 지급재원으로 하여 연금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변액연금보험은 제1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죠. 제1보험기간은 위험보장기간입니다. 이때는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자, 어떤 금액을 지급을 하느냐 그게 문제죠. 특별계정에서 적립된 계약자 적립금 플러스 기본보험금을 합해서 지급하죠. 그래서 특별계정에서 적립된 계약자 적립금만 지급한다. 얘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은요. 변액연금은 일반연금보험과 마찬가지로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4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추가 납입, 중도 인출 다 가능한 상품입니다. 왜? 유니버셜이니까. 4번도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품의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죠. 그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장애인 전용보험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2번. 세제적격연금저축의 근거법령은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습니까? 소득세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변액보험은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 환급금도 변동하는 보험계약이다. 맞습니다. 4번. 연금보험은 위험보장기간과 연금지급기간으로 분류가 됩니다. 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명보험 상품 30번까지 다 풀어봤고요. 31번 이제 재산보험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상법의 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재산보험은 상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죠. 상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상법에는 임보험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 질병보험은 이 임보험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 재산보험이 상해, 질병, 간병이죠. 예, 간병보험만이 상법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 요거는 공부를 다 해 놓으셨겠죠. 그죠? 예, 요거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틀린 설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하죠.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서 일시금을 분할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요. 분할해서 지급하는 금액을 할인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험자, 보험회사죠.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권이죠. 예, 행사하지 못하지만 상해보험에서는 인정을 해줍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가 제가 올해 벌써 한 2-3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3번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무효죠. 이거 되게 중요한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4번 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이나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생명, 신체, 임보험이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서 분할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보험금의 지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손해보험은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은 금액을 실손보상하죠.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생명보험은 사전에 정해진 정액보상,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재산보험은요,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고 사전에 정해진 금액으로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4번 재산보험은 사전에 정해진 금액으로 보상할 수 있는데 설계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재산보험은 정액보상, 실손보상 둘 다 할 수 있죠. 다음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산보험 상품을 모두 고른 것은 거저먹기 문제입니다. 자,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종류죠. 암보험, 간병보험, 상해보험, 얘가 다 재산보험 상품입니다. 정기보험은 얘는 사망보험이죠. 얘는 생명보험 상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 1번이 되겠네요. 자, 34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 중 틀린 것 한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신체의 상해란 몸에 상처를 입은 부상보다는
넓은 의미로 쓰인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죠. 좁은 내용 아니죠. 외관상 분명한 상처 자국을 남기는데 한정하지 않습니다. 상해로 인한 사망도 그다음에 신체 장애도 모두 포함을 하고요. 상해 결과로 발생된 질병도 보장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라는 다 맞는 내용이고요. 좁은이라고 했으니까 가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에 대한 내용이죠. 이게 거의 35번에 딱 포지션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 상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죠. 상법에 의한 겁니다. 얘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1번 직업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죠. 없습니다. 보험회사에 알려야 됩니다. 2번 직업 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이 되겠죠. 변경된 직업 직무와 관계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변경된 직업 직무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 변경된 직업 직무와 관련해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변경된 직업 직무와 관계없이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3번 주계약과 특약에서 질병 사망을 보장한다. 질병 사망은 일단 특약으로 하는 거지 주계약에서는 질병 사망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1번, 2번, 3번 다 틀렸네요. 정답은 일단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만기 환급금 유무에 따라서 순수 보장형과 만기 환급형으로 구분이 된다. 뭐 기본적인 내용이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질병보험 시장의 변화 요인. 얘도 뭐 올해 들어서 간간히 나오네요.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 질병 형태가 변화하죠. 코로나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발생하는 의료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맞는 내용이죠. 2번 IMF 이후 질병보험 시장이 포화가 됐죠. 아니네요. IMF 이후 종신보험의 시장이 포화가 되면서 점점 종신보험 판매는 줄어들고 질병보험의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가 맞는 내용이네. 그죠? 그래서 일단 틀린 내용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일반형 상품 대비 해약 환급금을 낮춘 저해지 무해지 상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얘는 뭐 질병보험뿐만 아니라 뭐 종신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저렴한 보험료로 질병과 상해 등을 보장하는 온라인 미니보험 이것도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틀린 내용을 질병보험 시장이 포화가 됨에 따라가 아니라 종신보험 시장. 그래서 종신보험이 이제 한 10년 전까지 굉장히 많이 이제 판매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포화가 좀 된 상태죠. 그래서 질병보험 쪽으로, 건강보험 쪽으로 많이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보겠습니다. 암 직접 치료 입원 보험금. 자, 암으로 인해서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받는 보험금이 되겠네요. 제목만 읽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틀린 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피보험자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시 지급되는 거죠. 금방 우리가 살펴봤죠. 2번 동일한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1회 입원으로 봐서 입원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얘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3번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치료 목적은 보장하지 않는다. 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틀린 내용은 자동으로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보장은 종료가 안 되죠. 해당 최고 한도의 범위 내에서 계속 보장은 이루어집니다. 최고 한도일, 해당 최고 한도일 보통 뭐 한 180일 뭐 그렇게 지정이 돼 있죠. 최고 한도일 기준으로 암 입원 보험금은 보험기간이 종료가 되더라도 계속 보장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비급여 진료 비용. 이게 실손이네요. 그죠?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진료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예, 실손의료보험 이야기하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한다. 맞고요. 2번. 비급여 진료 비용은 의료기관에서 결정을 하죠. 각 병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병원마다 똑같은 비급여 진료 내용인데도 다 진료 비용이 다르죠. 그래서 이걸 조회할 수 있도록 예, 시스템도 만들어 놨죠. 3번. 국민이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매년 비급여 진료 비용을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아니죠. 예, 주로 이 의료비와 관련돼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매년 비급여 진료 비용을 조사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4번. 비급여 진료 비용은 의료기관별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제가 2번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거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비급여 진료 비용 시험 문제에 자주는 아니지만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출제가 되는 정도 빈도는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간병보험인데 민영, 공적 장기간병보험이 아니라 민영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가입 가능 연령은 30세 이후다. 얘는 맞죠. 그죠? 위험률 변동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위험률이 축적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3번 우리나라에서는 실손 보상 형태가 아니라 정액 보상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다. 이 문제가 지금 간병보험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오래 정답 지문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영장기 간병보험은 정액 보상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지문입니다.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피보험자 사망이나 간병연금 수령 종료 시 계약은 당연히 소멸이 됩니다. 또 뭐 피보험자가 이제 없어진 상태죠. 그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제3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거. 일단 이런 문제는요. 뭐 지문 읽어볼 필요도 없이 보장하지 않는 것은 주로 사망 아니면 전혀 엉뚱한 다른 생명보험 상품과 관련된 그런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제3보험이 주로 어떤 겁니까? 상해, 질병은 이제 암보험, 실손의료, 그 다음 간병이죠. 그죠? 그래서 1번 수술비, 간병비, 암 진단비, 요거 다, 예, 질병보험에서, 간병보험에서, 질병보험에서, 예, 암보험에서 다 보장을 합니다. 변액보험의 변동보험은 뜬금없이 변동보험금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변액보험 자체가 제3보험이 아니라 생명보험 상품이죠. 그래서 보장하지 않는 것은 엉뚱하게 변동보험금입니다. 만약에 얘가 정답이 아니면 사망을 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제3보험에서 예, 주계약에서는 보장하지 않죠. 그러면 제3보험의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나오면 다 질병 사망, 일반 사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